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MJ 영문법 제61강 동명사 대 현재분사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볼 때 동사에 ing가 붙는 형태를 보면은 이것이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구분하기 힘든 분도 많아요. 그리고 쓸 때도 영작할 때도 동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건지 현재분사 자리에 들어가는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문법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고 내신에서도 수능도 마찬가지에 출제됩니다. 특히 현재분사, 과거분사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죠. 자동사는 두 가지가 있죠. 일형식 자동사는 뒤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부사나 부사구가 오죠. 이형식 자동사는 보어가 오죠. 그 다음에 타동사는 세 가지가 있죠. 뒤에 목적어 오는 경우 있고,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오형식은 목적어 다음 목적보, 이렇게 5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집니다. 동사란 범주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어지지만 그 자동사 뒤에 2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고 타동사 뒤에 3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 형식에서는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걸 먼저 아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사에 ing 붙었을 때, 타동사에 ing 붙었을 때 여러분이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간에 이 자동사 ing 뒤에 뭐가 나와 있는지, 타동사 뒤에 ing에 뭐가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것이 바로 1형식 구조로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3형식 구조로 나와 있는 건지 5형식 구조로 나와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물론 영어 학자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동명사라 하는 거는 요 단어 자체 요것만 보고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 전체 뒤에 따라 나오는 부분 전체를 보고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자체만 보면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따라 나오는 부분을 본다 우리는 동명사구 그 다음에 현재분사구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현재분사구라 말할 수도 있고 분사구라 말할 수도 있어요. 모양이 이제 ing니까 현재분사구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명사 현재분사를 배울 때 그 단어 자체만 ing부터는 단어만 말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딸려온 식구들까지 다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문장을 봐야 됩니다. 자, 내가 새로운 부분에 쭉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머리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부터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를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잘 알게 될 거예요. 자, 1번에 동명사부터 간단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명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약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1번 동명사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주어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명사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거나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보호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보호는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일단은 문장을 보세요. 처음에 knowing yourself is the beginning of all wisdom이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입니다. 애리스토틀. 너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자, 일단 동사가 is죠.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하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 왜냐하면 주어 이형식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 나오고 뒤에 명사가 보호 나오면 이 주어와 보호가 의미상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knowing yourself 동명사로 지금 주어 자리 있는데 자
know라는 단어는 뭐뭇을 알다는 타동사지요. 그럼 타동사 뒤에는 지금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죠? yourself. 그런데 왜 제기대명사가 나와 있느냐? 여기서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만약에 제기대명사다. 단수면 self고 복수면 selves죠. 이런 경우는 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 같은 사물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기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 자신을 아는 것은 이란 말은 너가 너 자신을 아는 것이란 말이기 때문에 앞에는 주어 you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you하고 yourself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다. yourself가 맞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동명사가 주어인 형태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노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 거. 여기서는 제기대명사까지 나오는 문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Sharing joy increases joy, sharing sorrow decreases sorrow입니다. 자, 여기서 share이라는 단어는 공유하다는 뜻이죠. 나누다, 공유하다. 그러면 타동사예요. 그럼 뒤에 joy라는 목적어가 나오죠. 그리고 동사에 s가 붙습니다.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도 is고 두 번째 문장도 increases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기쁨을 나누는 것은, 기쁨을 공유하는 것은 그 기쁨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두 배로. 그죠? 그럼 슬픔을 나누는 것은 슬픔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여기도 s가 붙죠? 됐죠? 자, 세 번째 문장은 뭐냐면 이런 문법이 있어요. 자, not이 있어요. never 있습니다. 이 not이나 never은 우리가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부사라고 강의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to 부정사도 있을 것이고 ing, 동명사도 있을 것이고 ing는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있죠. 오늘 강의는 약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pp는 과거 분사죠. 이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 앞에, 바로 앞에 이 동사를 부정합니다. 의미를 부정할 때는 바로 앞에 써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수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써야 되죠. 그래서 지금 vote라는 단어가 투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not이 voting이라는 동명사 앞에 썼습니다.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not이 빠지면 투표하는 것인데 not이 들어가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것, 투표하지 않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It's not a protest but a surrender이죠. protest는 항의라는 단어고 surrender는 항복 또는 굴복이라는 뜻입니다. 굴복. not의 법비 문장이든 not 명사, but 명사.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항의가 아니라 항복이다.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내가 한 표의 선거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이죠, 그거는. 근데 그 투표를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포기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항의라는 단어는 부당함에 대항하는 나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이게. 항의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주권, 즉 선거권, 주권을 포기한다라는 거, 즉 선거에서 기권한다는 것은 이거는 항의가 될 수 없죠. 굴복입니다, 굴복.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위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서 투표권을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투표를 해요.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제가 원하는 후보자를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선거권은, 투표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을 갖고 왔는데 마음에 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목표는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가리는 문제고, 그리고 not은 그 앞에 쓴다는 거. 자, 그 다음 문장. Planning ahead gives you greater control of your time이죠. 플랜은 계획하다죠. ahead는 앞에 미리인데 부사입니다. 이게 부사. 그럼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은 이죠. 동명사 주어죠. gives입니다. 준다는 거지. 자, give는 여기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사형식 구조로 나옵니다. you가 간접 목적어죠. 당신에게 greater control of your time, 당신의 시간에 더 큰 통제력을 준다.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 됩니다. 그죠? 문장 구조 분석을 잘하는 학생들이 정말 해석도 잘하고 영작도 잘해요. 자,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시간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준다. 간혹 이제 문법을 꼭 해야 되느냐, 문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회화를 목적으로 단순하게 회화를 잘하고 싶다 하더라도 문법을 알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 시험을 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법은 정말 중요하죠.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한민국이니까.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생각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I enjoy meeting people and seeing new places입니다. enjoy는 동명사 쓴다고 중학생들, 1학년들도 요즘 다 알아요. 그죠? enjoy ing. 요 ing는 병렬입니다. and를 기준으로.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기고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을 즐긴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렬 구조로서도 여러분은 라이팅 스피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살펴봤고, 이번에 목적어죠. enjoy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로 동명사가 오는 경우죠. 분사는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분사는 주어도 될 수 없고 목적어도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주어 자리는 목적어 자리는 동명사다. 됐죠? 그 다음에 BTS,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려준 아이돌 가수들 BTS 아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겠죠, BTS를. 이 BTS의 가사입니다. 뽑아왔는 건데 뭐 적어놨죠. 아이돌 by BTS.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인데, 자, 이 문장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구조가. 일단은 stop ing. 이거 아시죠? 이거 stop ing. 너무나 유명한 표현입니다. 동사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다죠. 완전히 멈추다, 중단하다입니다. 중단하다. 완전히 중단하다. 꼭 외워둬야 됩니다.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회화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거와 비교하는 게 stop to 부정사 있죠. stop to 부정사. 좀 다르죠. 동사 하기 위해 멈추다. 동사 하기 위해 멈추다. 또는 멈추어서 동사하다. 멈추어서 동사하다. 이 두 개 중에 융통성 있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무조건 뭐 동사하기 위해서 멈추다. 뜻은 통하지만 우리말로 할 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멈추어서 동사한다. 일단은 두 개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보면, 자, 타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ing가 나옵니다. 이 동명사예요. 그럴 때 이 동명사 앞에 이 동사를 하는 의미상 주어를 써야 되는 경우 있죠. 이때 의미상 주어를 여기 씁니다. 이 자리에. 일단은 소유격을 우선적으로 쓰고, 또는 목적격, 요즘에 목적격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might도 가능하죠. might도 가능한데 me도 쓰죠.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바로 앞에 쓰면서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는 것까지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래 구조 파악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제기대명사 나왔죠. 러브는 사랑하다는 타동사죠. 제기대명사가 목적어인데 의미상 주어, 이 러브의 의미상 주어는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어 똑같죠. 그래서 제기대명사까지 왔습니다. BTS는 영어를 잘하죠. 물론 문법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너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죠. 물론 올바르고 정의롭고 좋은 방향으로 사랑을 해야 되지. 다음에 I've always regretted not studying harder in middle school이죠. 나는 항상 후회를 해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후회를 해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have 플러스 pp죠. 여기서 regret 동명사, 동사 했던 것을 후회한다. 자, regret 다음에 ing가 나오죠. 그러면 동사 했던 것, 동사 했던 것, 동사 한 것, 이것을 후회하다는 뜻입니다. 후회하다. regret 동명사, 동사 했던 것을 후회한다. 동사 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대학생이 되어서 중학교 다녔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 더 열심히 부사의 비교급이죠. 부사의 비교급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 거, 낯은 동명사 앞에 쓴다 그랬죠. 이것을 항상 후회했다는 겁니다. 저에 해당되는 말이죠. 저는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미친 듯이 공부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요즘 시대에서는 좋은 대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입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regret ing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studying 앞에 not을 쓰다는 거. 그래서 regret의 목적어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I'm responsible for. 이번에는 전치사입니다. be responsible for. 전치사 뒤에 명사나 동명사 오죠. 그래서 taking 동명사입니다. take care는 돌보다죠. take care of 돌봐주다. look after과 같은 말인데 나는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 be responsible for입니다. be responsible for. responsible. responsible이라는 발음보다 빤잖아요. responsible 이렇게 발음이 많이 됩니다. 원어민들 발음을 들어보면 제 쇼츠 영상에서도 단어를 계속 올리는데 사전 없이 발음할 수도 최대한 원어민 발음에 가깝게 한국말로 표기를 해놔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단어를 공부할 수도 만들어 놨으니까 쇼츠 영상을 많이 보세요. 다음 the worst thing in life입니다. is knowing right and not doing it인데 자 여기서는 이걸 봐야 돼요. 여기 보면 the worst thing in life is knowing right and not doing it에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죄악이죠. 종교에서 보통 윤리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sin이랍니다. sin. 그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알죠?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죄악은 옳은 것을 알면서 그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right를 가리킵니다. 올바른 것을 알면서 올바른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형식 문장 구조죠. 자, 주어하고 비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ing가 나와요. 이럴 때 이 주어와 ing, 이 동사 ing 부분을 해석했을 때 주어하고 이 부분이 의미가 일치된다. 이럴 때 이 ing 부분은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명사 또는 동명사 구라고 하죠. 전체를. 해석상 의미가 같다는 의미죠. 여기서도 인생에서 가장 나쁜 죄악은 뭐냐? 올바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죠? not knowing. 맞죠? 아시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말 천재잖아요. 애플을 창업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대중화시켰고 2007년도에 아이폰을 내놓아서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준 위대한 그
컴퓨터 세계에서의 창조자인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폭넓은 경험들을 깊이 사고해서 그것들을 이어서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정말 멋진 문장이라서 또 가지고 와봤는데, 자, creativity, 창의성이란 뜻입니다. 창의성, 주어죠. 이제 동사입니다. 창의성은, 자, connecting이라는 단어 있죠? 이 connecting. 이게 보어입니다. 보어. 자, 여기서 보면 things, 사물들과 experiences, 경험들을 연결하는 것이란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creative people은, 자, 이 부분은 connect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주어입니다. 의미상주어. 왜냐하면 창의성이 사물들과 경험들을 연결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 부분은 보호가 되는 거죠. 동명사구로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어 의미가 똑같으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근데 그 연결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의미상주어이기 때문에 동명사 바로 앞에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잘 모르시는 학생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형식 구조에서 ing 부분을 해석을 다 해서 주어와 의미가 같다면 그 ing 부분은 동명사 구, ing는 동명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동명사 앞에 바로 앞에 의미상주어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동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제 설명 듣고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다시 반복적으로 또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혼동하기 쉬운 동명사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지팡이는 워킹 스틱이죠. 워킹 스틱. 쇼핑 리스트, 웨이팅 룸, 대기실, 슬리핑 백, 침낭, 웨이팅 리스트, 대기자 명단, 스모킹 룸, 흡연실, 앤서링 머신, 자동 응답기, 피딩 룸은 탈의실, 스위밍 풀은 수영장, 다이닝 룸은 식당. 전부 ing 뒤에 명사가 나왔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외워도 되지만 일을 하고 외우면 좀 낫겠죠. 밑에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동명사는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고 현재 분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자, 밑에 보시면 스위밍풀 수영장이 나오죠. 수영장인데 요거 오타네요. 미안합니다. 요거는 L입니다. L, 풀. 내가 타이핑을 오타입니다. 미안해요. 스위밍풀. 지금 보이네. 자, 수영장인데 이 수영장은 a pool for swimming. 앞에 있는 스위밍을 뒤로 보내고 그 앞에 for 씁니다. 수영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장소다 그런 뜻으로서 a pool for swimming, 뭐뭘 하기 위한 목적, 용도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 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스위밍 똑같은 ing인데 보이가 있어요. 수영을 하고 있는 소년입니다. 이때는 이것도 오타네. 오타 맞네요. 정말 미안해요. is입니다. is. A boy who is swimming이죠. A boy who is swimming. 수행을 하고 있는 소년. 이렇게 관계대명사절로서 이렇게 수식합니다. A boy가 선행사고 사람이 선행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죠. 이런 식으로. A boy who is swimming. 이 부분이 이렇게 a swimming boy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고 있는 동작이죠. 수영하고 있는 소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위에 건 수영장이라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아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왼쪽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타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막 피곤해가지고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미안해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에서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 기능을 하면서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분사는 형용사 기능을 합니다. 동명사는 형용사 기능을 못해요. 즉 동명사는 수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사는 수식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형용사 기능을 하면서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했는데 A parrot is known as a talking bird입니다.
앵무새죠. be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말하는 새죠. 말하는 새. A talking bird입니다. A talking bird. 현재 분사죠. 동명사 아니죠. 말을 하고 있는 새니까. 두 번째, the park was full of people. be full of는 뭐뭐로 가득 차 있다. 같은 표현은 was filled with.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햇빛 속에서 자기 자신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직역이지만 햇빛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때 enjoying이 people 수식합니다. 이렇게. 명사 뒤에서 이 ing가 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enjoy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오는데 이 people하고 이 목적어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기대명사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아요. 동사의 목적어하고 수식받는 명사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즐기는 것도 이 사람들이 즐기니까. 비풀 오브의 목적어는 people입니다. 그리고 이 people을 수식하는 ing가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됐죠? 이런 문장과 같은 구조를 독해에서 부딪혔을 때 학생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게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서여서 진행시에 나타낸다. 보통 be하고 ing, 이게 진행이죠. 진행 의미를 나타낼 때는 무조건 현재 분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했잖아요. 여기서 했죠. 주어 비동사 다음에 ing 나왔을 때 ing의 의미와 주어의 의미가 같다는 거죠. 그럴 때는 ing가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진행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됩니다. 현재 분사. Jane was shopping at the mall이죠. Jane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진행 의미일 때는 현재 분사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보호 자리에서 ing가 올 수 있어요. 이형식의 주격보호, 오형식의 목적의 보호입니다. 자, 문장 보시면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is amazing인데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기술은 굉장히 놀랍다.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서 이 부분까지가 주어가 되죠. 그리고 amazing이 형용사 보호입니다. amazing. 놀라운 형용사 보호, ing 형태 맞죠? 다음에 exam supervisor, 시험 감독관입니다. 주어죠. notice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나는 지각타동사라고 강의를 해요. 대면 목적어죠. cheating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는 100% 현재 분사입니다. 동명사는 절대 목적격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분사만 목적격 보호가 돼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나올 때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시험 감독관은 그들이 시험에 관해서 부정행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지금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ing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이런 설명할게요. 주어 다음에 지각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의 보호가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있죠. 그 다음 ing 오는 경우 있어요. 이 경우의 차이점이 뭐냐면 동사 원형이 오면 주어가 처음부터 목적어가 이 동사하고 있는 걸 지각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고 ing는 그 ing 하고 있을 때만 지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다시 한번 더. 주어는 목적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동사 원형 하고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지각한다는 거고 ing는 ing 하는 그 순간만 포착해서 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길게 동명사와 현재 분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지루하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